코로나로 세상이 멈춰도 고작 탄소는 5% 감축되었습니다. 탄소를 100% 감축할 때 우리의 삶 전반이 바뀔 것입니다. 탄소가 배출되는 5대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분야를 줄이기 위해 탄소 포집과 무탄소 공정, 발전 분야를 줄이기 위해 장거리 송전과 에너지 저장, 식량 분야를 줄이기 위해 육식을 줄이고 품종을 개량하고 암모니아의 새로운 생산법이 필요하고, 교통 분야를 줄이기 위해 소형은 전기차로 대형은 수소차로 바뀌어야 하며, 냉난방 분야를 줄이기 위해 보일러들을 히트펌프로 전환해야 합니다. 빈곤층에는 기후 적응비를 주고 탄소 배출을 증세하며 탄소 저감의 혁신을 공급하며 수요는 가속하여 개인들로서는 시민 소비자 생산자로서 참여를 당부하는 책입니다. 책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2021년 초 출간된 책으로 빌 게이츠가 비전문가로서 정리한 기후재앙입니다. 비전문가 저자는 지구 온도가 2도만 올라도 생태계가 멸망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런데 지금대로면 2050년에 3도씨 이상의 상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탄소 배출량은 더 늘지 않고 있지만 개도국들이 가난을 탈출하면서 점점 탄소를 배출합니다. 향후 40년간 매월 뉴욕만한 도시가 새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위 16%의 인구가 탄소 배출의 40%를 하고 있으며 2050년 에너지 수요는 2배 증가가 예정됩니다. 여태까지처럼은 재생에너지가 넘어가기 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많고 적음, 우선순위를 판단할 사고의 틀을 먼저 제안합니다. 510억 톤, 이것이 현재 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으로 1% 이상씩 줄일 수 있는 기술에 우선 투자하자고 합니다. 5개 분야, 발전과 교통 분야만 자주 거론되었지만 제조, 식량, 냉난방 분야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의 감잡기, 1kWh는 가정집 또는 전기차 또는 태양광 패널의 킬로와트이며 도시 하나, 발전소 하나는 기가와트 단위입니다. 면적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중요한데 화석연료가 가장 집약적이고 다음으로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순입니다. 이들은 면적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비용적으로는 그린이 비쌀 경우에는 두뇌와 자금을 투입하고 싸졌을 경우에는 정책과 인프라를 요구해야 합니다. 먼저 발전 분야. 세계 에너지의 과반을 화석연료로 만들기 때문에 대체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린 에너지도 그 생산 과정에 탄소를 배출합니다. 녹색으로 완전히 발전을 전환하는데 미국은 15%, 유럽은 20%의 비용만 추가하면 되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경제성 있는 에너지를 원할 것입니다. 화색 발전에 보조금을 없애고 관세를 물리고 녹색 발전엔 제도적 지원이 더해지더라도 기술적인 장애 요소, 안전성, 가널성, 에너지 저장 수단이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태양광에 배터리의 비용을 더하면 야간 발전은 요금이 3배인 셈이 됩니다. 대출 금리를 따져봤을 때 가정용으로 배터리를 리스해주는 사업은 더더욱 사업성이 부족합니다. 가정도 이 지경이니 도시 단위로는 배터리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외의 장기 저장 수단 그리고 전력망 간의 무역이 필요합니다. 저장 수단으로서는 기계적 방식, 열 방식 등이 있지만 현재 가장 거론되는 것은 화학적인 수소 생산입니다. 독일에서는 계절별로 태양광 발전량이 최대 10배 차이가 나고 미국은 주 단위의 대규모 블랙아웃의 경험이 있습니다. 가스관처럼 고가와 주 간의 고압 송전선으로 이것을 배분할 수 있고 그 송전선이 지나는 곳에 정치적인 보상 해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조 분야. 제조산업, 전기차, 냉난방 등은 앞으로 모두 전기화될 분야입니다. 여태 연 22기가씩 지어지던 발전소는 앞으로 30년간 연 75기가와트씩 발전소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산업 분야에 쓰일 전기의 탈탄소화는 앞서 다룬 녹색 발전이 하겠지만 그 제조 산물인 강철, 시멘트, 플라스틱, 유리 등의 탄소 배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산업 생산을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 탄소의 포집,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시멘트의 재포집 기술, 강철의 전기분해, 수소 환원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량 분야. 1960년대 앞으로 인도와 아프리카의 인구가 2배 될 때 재앙이 예상되었지만 노먼 볼로그가 밀, 옥수수, 쌀을 개량함으로써 식량이 3배가 되어 인구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2100년 100억 인구를 앞두고 인구는 40% 늘겠지만 식량은 60% 더 필요합니다. 육식의 증가로 인해서 동물들이 먹을 식량도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열대지방의 산림이 벌채되고 있는데 숲은 한대지방에선 온난화 효과, 열대지방에선 냉각 효과임을 생각하면 지구온난화를 대처할 때 열대지방의 산림이 벌채되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식물성 고기 2개 회사가 현재 앞서가고 있고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푸드 등이 있으며 배양육은 아직 좀 먼 이야기입니다. 축산업이 대체육을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 배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 쓰레기, 채집 과정의 손실도 포함합니다. 음식 쓰레기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약 30%인데 이를 줄이기 위해 과일의 투명 코팅 그리고 스마트 쓰레기통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를 포함한 반추동물들의 트름, 방귀, 똥. 그런데 후진국 소가 선진국 소보다 5배에서 10배나 배출을 합니다. 따라서 소도 식물들처럼 품종의 개량이 필요하고 사료도 전환하는 등 기술이 더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식량을 2배, 3배 증산시켜준 것은 화학비료인데 그 원료가 되는 것이 암모니아입니다. 하버 보쉬법에서 1세기간 변화가 없었고 새로운 생산 방법들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 개인의 소형차 그리고 화물을 위한 운송, 둘이 탄소 배출의 반반입니다. 교통 운송 분야는 세계적으로는 탄소 배출의 4위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1등입니다. 미국은 철도망이 없고 항공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이오 연료나 전기화에 그린 프리미엄 비용이 있지만 2030년까지 0이 될 것을 저자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완충 시간과 전기의 출처가 녹색이냐 여부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차량의 교체는 1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50년에 모두 전기차이기 위해선 2035년에는 생산되는 모든 차량이 전기차여야 합니다. 바이오 연료는 식량과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제로가 아니므로 식량이 아닌 쭉정이, 풀 등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전기차는 소형차, 트럭, 버스에 그칠 것이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기름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디젤 트럭의 예시를 들면 1600km를 가는 것이 일반인데 전기 트럭은 1000km 주행짜리를 만들어도 적재량이 벌써 25%가 감소합니다. 같은 원리로 전기 선박, 전기 비행기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저자는 이미 군함의 원자력이 쓰이기 때문에 화물선에도 이것을 허용할 것과 수소의 친환경 경제적 생산을 위한 광촉매, 미생물 등의 기술에 주목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난방 분야. 냉방은 선진국 가정 에너지 소모의 절반이고 난방은 건물 탄소 배출의 3분의 1입니다. 현재 선진국에만 있는 16억 대의 에어컨이 앞으로는 개도국에 35억 개가 더 생길 예정입니다. 현재의 효율대로면 전기 수요가 3배가 되어야겠지만 다행히 현재 에어컨들의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이 수요량의 반토막이 가능합니다. 화석연료로 작동하는 가스보일러, 온수기 등을 히트펌프로 바꾸면 운영 비용이 절감됩니다. 하지만 히트펌프는 그 설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규제나 지원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전기 온수기, 가스보일러, 히트펌프 순서인데 전기 온수기가 저효율이라서 규제한 것이 히트펌프에도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건물의 보일러를 바꿀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뉴욕만한 도시가 매월 40년간 지어질 지구인데 냉방과 난방을 위한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을 규제하고 가스보일러와 전기온수기의 사용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21세기엔 난방구가 개발될 것인데 이들 대다수가 농업인이고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보다 기후변화는 더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농작물의 개량의 예시처럼 빈곤층에게 영양소를 먹여서 인류를 구한 CGIAR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당 6달러의 구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저자는 자신이 한 투자 중 가장 잘한 투자라고 이를 말합니다. 앞으로 도시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설계해야 하고 그 예시로서 다리를 높게 짓거나 물을 머금는 토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숲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그 자체의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확량, 식수 등 사회적 이득이 커짐을 계산을 해야 하고 식수를 확보함에 있어서 앞으로 담수화, 관계, 공기 포집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자는 정부의 역할이 점차 필요하다면서 이를 7가지 목표로 제시합니다. 투자 갭 메우기. 회색 발전이 당연히 연구비를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녹색 사업으로 이 돈을 옮겨갈 것. 경제성이 있어도 막는 규제, 예를 들어 아까 히트펌프 규제 또는 세입자 리모델링 규제 등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막는 규제로 콘크리트의 조성까지 세세하게 안전 규제가 있음으로써 친환경 콘크리트의 실험을 막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는 비용을 물려야 하며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부터 이러한 녹색 전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호감도를 쌓는 등의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교통과 발전 분야처럼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쉬운 것만 하지 말고 저장, 연료 제조 산업 등 어려운 쪽에도 탄소 배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과 정책 시장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거버넌스를 이끌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미 왜 해야 하는지는 충분하니 how를 고민할 때라고 합니다. 2050년 탄소 제로를 목표한다면 석탄과 가스 발전은 아예 지금부터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먼저 혁신의 공급, 청정 에너지와 기후 연구 자금에 세계 GDP의 0.02%만 투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사회 변화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예산만큼은 되어야겠습니다. 고위험, 고보상 연구에 실패하더라도 지원을 아끼지 말고 수요가 큰 분야부터 시작 단계부터 기업과 연계한 연구 과제들을 만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의 가속, 공공 분야부터 신제품들을 구매해서 죽음의 계곡을 넘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기술의 선정 과정은 중립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30년 내 전기 수요가 2배에서 3배가 될 것인데 전기, 연료, 에너지의 요금 표준을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10년 내에는 정책 및 시장 구조가 완성되고 무임승차가 없도록 탄소도 관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개인으로서 행동할 방향을 짚고 책을 마무리합니다. 시민으로서 전화, 편지,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기. 소비자로서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생활에서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생산자로서 소속 조직부터 내부적인 탄소세를 두고 저탄소를 후원하며 신기술을 얼리 어댑터하고 지역 상공회의소 활동에서 목소리를 낼 것. 이렇게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